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나는 어떻게 큰딸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평화는 이제 완벽한 100%뭐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평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인터뷰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막 큰딸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큰딸과 스킨십이 많거나 아니면 뭐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엄청 우아하고 되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의 평화는 아니에요. 아, 하지만 이 정도의 평화예요. 뭐 어떤 평화냐면 서로 싸우지 않는 거. 그리고 서로에 대해 또 이제 존중하는 마음과 또 그래도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구나. 또 딸도 아빠에 대해서 그래도 아빠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정도 알아주는 정도 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같이 대화할 때는 또 같이 대화하는 식사할 때 이럴 때 뭐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언급하고 또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1대1로 막 긴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은 어색한 정도의 이제 평화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영상까지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큰 진보거든요. 야, 예전에 그러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이제 큰딸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정말. 이제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혼냈고, 이제 커서는 많이 싸웠죠. 그래서 이제 큰애가 저를 좀 약간 무서워하는 경향인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엄하게 혼을 냈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트렁크, 막 여행용 트렁크를 막 치우라 그랬는데 안 치워가지고 막 확 이제 바닥에 이렇게 던졌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막 몽둥이도 이제 제가 뽑아 들었는데 너무 큰 몽둥이를 뽑아가지고 굉장히 애가 겁을 먹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막 너 성질을 고치겠다. 네 인격을 엎어서 바로 잡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으름장을 넣으면서 협박 비슷하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막 벌도 세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애가 커졌을 때는 이제 저랑 많이 말다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엄청 싸웠죠. 엄청. 근데 지금은 되게 빈도가 저랑 거의 싸우지 않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싸울 수 있겠죠. 예, 저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어쨌든 빈도수에 있어서 한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게 지금 현재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관계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제가 문득 하루는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막 그 딸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딸과 같이 걸어가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딸이랑 얘기도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정겹게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나 또 미움이나 막 이런 게 너무 짙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회복될 거를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굉장히 슬펐었던 이유가 나는 큰딸을 잃었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큰딸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큰딸을 잃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자녀 잃은 슬픔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낙담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대화하고 또 가끔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지내거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제가 막 장난칠 때도 있는데 뭐 장난치면 큰딸이 막 이렇게 막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는 이제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얘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좀 얘가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아는구나.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마니또를 했거든요. 마니또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뭐 쪽지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이렇게 몰래 준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작은 딸을 뽑았거든요. 작은 딸을 뽑았는데 뭘 선물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이제 큰 딸이 이제 누굴 것 같아? 우리가 서로 물어봤어요. 엄마는 누굴 것 같다, 뭐 아빠는 누굴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딸이 아빠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의 선물을 고를 때 늘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빠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하니까 자기에게 주려고 되게 진지하게 정말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큰딸이 그래도 내가 큰딸을 생각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알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가 정말 완전한 TV나 드라마의 이상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로의 마음은 알아주는 그런 어떤 영혼이 연결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이제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제가 평화를 큰딸이랑 갖게 되었는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국 제 안에서 많이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안에 깨달음 또한 제 안에 어떤 그런 분투들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딸과 상관없이 이게 저라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좀 있는 편인데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화를 내거든요. 근데 크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를 내면 아주 심하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꿀럭꿀럭 해가지고 폭발을 딱 하게 되면은 막 뭘 깨던가 아니면 뭐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어떤 한 분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이제 막 엄청 저한테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대들어 싸웠거든요. 그때도 이제 일단 시작을 하니까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폭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아예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큰딸한테도 이제 제가 화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훈육을 위해 화를 낸 거고 때로는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할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뭐 예를 들어 매를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뭐 10대를 때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벌을 뭐 10분만 세워야 되는데 뭐 60분 세우고 그리고 몽둥이를 뭐 이제 빗자루로 때려야 되거나 아니면 전용 해초리로 때려야 되는데 막 빨랫대 같은 거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는 이렇게 심해지다가는 정말 이게 가정폭력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사단이 날 수도 있겠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에게 크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 분노 문제에 대한 인정 이후에 이제 분노를 아예 나는 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분노를 안 내는 가운데 큰 딸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딸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좀 막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담한 상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같이 살긴 하지만 정서적인 관계에 깨어진 상태, 뭐 요 정도 상태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예 완전히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큰딸 쪽에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맞받아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애 막 들들 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분노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큰딸도 이제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더 심해지는 거는 좀 막을 수가 있었다. 요런 게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큰딸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삶의 방식을 이제 배워가는 건데요. 또 아내를 이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 사회는 이제 다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러면서 약간의 원망과 아쉬움들 이런 게 좀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제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어떤 정서적 지원들 같은 건 좀 부족했거든요. 대화를 따뜻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스킨십을 한다던가 또 부모의 어머니와의 어떤 사랑스러운 부부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그 오랜 시간 좀 어려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저를 키웠던 나이보다 제가 더 이제 나이가 많아진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까지 이제 보내면 한 뭐 18 뭐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결혼했으니까 한 40살까지 이렇게 저의 청소년 시절까지 이제 보내신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이제 그 나이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 아이도 그 이제 저의 그 청소년 시절의 그 나이를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나이를 보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저 역시 이제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거를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병이 든 부분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종종 정의 내리곤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땠겠나. 아버지도 이제 20대, 30대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젊은 날에 분명히 내면에 이제 병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시기를 보냈던 것들 보면 분명히 이제 병든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이셨구나, 마음이 병드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고, 오히려 그러면 나는 이 아픈 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아픈 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됐어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큰딸이랑 많이 싸웠던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가족들에게 막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또 뭐 또 학창 시절에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상식 밖의 언행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 그것을 좀 바로잡는 과정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 제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 이제 제가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많이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큰딸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또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큰딸을 잘 보니까 큰딸도 마음에 이제 병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너무 게으른데 게으름이 병이 있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어하는.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정말 그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걸 보면 이건 정말 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작은 딸을 막 이렇게 좀 뭐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큰딸이 그거에 대해 제가 또 굉장히 많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큰딸의 입장에서는 뭐 질투가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본인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이 병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좀 제가 좀 받아들이고 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아이가 좀 상식 밖의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늘 시작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한 훈계를 하거나 화를 냈었는데 이 아이도 이런 부분에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위험한 순간들 이렇게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러면 이 아이가 병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제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과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또 영혼과 영혼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이게 누그러지게 말도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직감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들을 이제 큰아이도 좀 더 적게 이제 갖게 되면서 또 평화의 무드가 조금 더 이제 생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 마음의 이제 정리잖아요. 이제 아이가 좀 덜 믿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이제 좀 바로잡으려는 그런 것들을 막 좀 내 식대로 하는 거를 좀 덜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는 이제 좀 평화가 좀 더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내 안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내가 때리고 또 정도 이상으로 때리고 또 훈육을 핑계로 내 자존심 상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심해서 제가 이제 큰딸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질 못했어요. 한동안 몇 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몇 년 그렇죠. 몇 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굉장히 있고 미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가 아, 또 또 잘해주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로 인해 오히려 혼선을 빚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이 스스로의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제 편에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렇게 대하고 뭐 이 아이가 병든 부분이 있구나. 나도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정리들을 하더라도 아이 편에서 아빠를 용서하고 아이 편에서 아빠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는 절대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키는 분명 이제 큰딸에게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 회복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좀 해결이 된 부분, 해결이라보다는 좀 많이 누그러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12단계라는 그 회복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는 그런 작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상의 방식은 뭐 자유롭게 정하는 거지만 이제 어쨌든 보상을 하고 또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루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 부분에 대해서 또 신께 좀 죄책감을 가져가 달라고 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큰 딸에게 제가 막 엄청 이렇게 뭐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 뭐 아내를 통해서 다 한 거지 또 아내가 한 거지 제가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딸이 좋아하는 이제 뭐 아이팟 귀 무선 이어폰을 좀 비싼 거로 이제 사고 그리고 이제 편지도 한 통 썼어요. 편지도 썼는데 마음을 담아서 내가 미안하다. 어, 또 내가 해를 끼쳤다. 또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편지에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이제 써서 이제 선물과 함께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왜냐하면 큰 딸이 가족들 앞에서 이제 혼을 날 때가 많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큰 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건네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선물을 먼저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봤어요. 근데 편지를 보는데 보통 대충 보잖아요, 편지를. 근데 편지를 가만히 앉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몇 시간처럼 몇 시간까지 좀 과장이어도 정말 몇십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고 눈물이 나네 갑자기. 그 선물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편지를 이렇게 가만히 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조용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편지를 딱 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편지에 대해서 뭐 여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유 고맙다 너무 갖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 죄책감 부분을 가지고 좀 신께서 가져가 주시길 좀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태도들은 일관되게 유지했죠. 그 이제 분노 내지 않는 거, 그리고 병든 이로 여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큰 딸이 기분이 안 좋을 땐 놔두고 또 이렇게 대화할 때는 또 가끔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코칭할 것이 있으면 이제 저의 얘기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되 꼭 고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제 마음 푸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약간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제 태도를 이렇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변화는 그 죄책감들이 뭐 한꺼번에는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딸의 눈을 보면서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아직 1대1로 오랜 시간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가족들끼리 있을 때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제 안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감소가 됐죠. 한 8, 90%, 80%뭐 이렇게 감소가 됐죠. 그리고 큰딸의 마음에서도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딸이 좀 무뚝뚝하고, 그리고 막 제가 막 장난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싫어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아빠가 그래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랜 시간 같이 보내니까 시간이 슬쩍슬쩍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큰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냐면, 근 2년 정도는 큰딸이 고1인데요. 이제 고2, 3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3이 되면 이제 뭐 기숙사를 가든 하숙을 하든 이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 하는 거로 이제 아내랑 합의를 봤는데요. 큰딸이 이제 그냥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물론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주변의 사람과, 그러니까 제가 큰딸에게 해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만남이 헤어지고 나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예, 펑펑 울었어요. 정말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한 아이를 정말 힘들게 했구나. 정말 해를 많이 끼쳤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득 그때 든 생각은, 나에게는 2년의 시간이 있다. 예, 이순신 장군은 뭐 12척인가요? 이렇게 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년의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제 손을 많이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년의 시간 동안 큰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또 하루하루 많이 사랑해주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해주자. 그러니까 이 잘해준다는 게 무조건 오냐 오냐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 아이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자. 그래서 뭐 선물도 자주 하고, 또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존중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드니까 이제 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정말 이제 그 2년의 시간을 저에게 정말 아껴서 죽는 날 큰딸에게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딸에게 이제 큰딸이라는 존재는,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큰딸이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좀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마치 화분에 담겨져 거실에 있는 화초 같은 느낌이에요. 큰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초는 저의 돌봄 가운데 있지만 저는 아닌 거죠. 개별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또 내 멋대로 해도 안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독립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아,
그 의미로서 이제 화초이고요. 그 또 하나는 화초인데 제가 햇빛에 이렇게 내어 놓을 수도 있고 물도 주고 그리고 흙도 갈아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어떻게 자랄지 모양이 어떻게 자랄지 또 언제 꽃을 필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지금 너가 꽃을 피워야지 너가 이렇게 올곧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엄청 애를 힘들게 했는데 저는 이제 꽃에 그러니까 그 화초에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바람도 주고 흙도 갈아줄 수 있지만 그 모양과 꽃이 피는 시기는 제가 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하늘에 맡기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만 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정말 이런 것도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관계가 깨어졌는데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경험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족함이 없냐? 여전히 부족하죠. 예, 1대1로 있을 때 얘기도 좀 써먹써먹하고 그리고 장난쳐도 이제 서로 그러니까 큰딸이 좀 장난치면 또막 이렇게 싫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큰딸이 정말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첫 번째 사람으로 여길까? 또는 두 번째 사람으로 여길까? 저는 또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 회복의 과정에서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면 뭐 또 제가 크게 흔들림 없이 또 관계들이 좀 다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 또 아직 또 매듭지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돌아볼 겸 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